11월 2일 실시되는 선거 관련 유권자 등록이 오늘인 4일 마감됐습니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선거 최소 29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애틀랜타 시장 선출을 비롯해 시정과 교육, 그리고 구역 설정과 세금 등 중요한 지역 문제를 다루는 향후 4년간의 리더십이 결정됩니다. 조지아주 내무부에 따르면 이미 770만 명의 유권자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십만 명의 유권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는 12일부터는 조기 투표가 시작되며 본선거는 11월 2일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존 박 브룩헤이븐 시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브룩헤이븐 시는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곳으로 박 의원은 소녀상 건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박 의원은 특별히 이번 선거에는 경선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미국의 양대 복권 중 하나인 파워볼 복권의 1등 당첨자가 40일의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당첨자가 나오면 당첨금 6억 7천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담아 복권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양대 복권 중 하나인 파워볼에서 41회 동안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당첨금만 6억 7천만 달러, 한화로는 7,900억이 넘습니다. 당첨자가 나온다면 미국 복권 역사상 8번째로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1등 당첨자는 없지만 토요일 추첨을 통해 280여 명의 사람들이 100만 달러에서 4달러 사이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파워볼은 지난 8월 23일부터 추첨을 주 3회로 늘리면서 복권 구매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첨금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워볼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저녁 11시에 당첨번호가 공개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대법원 회기 연도는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관계로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2021-2022 회기는 내년 7월 초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회기 연도에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주요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낙태와 총기 소유 관련 소송입니다. 특별히 낙태는 미국 내 진보와 보수 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연방대법원이 다루게 되는 내용은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시피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으로 임신 15주 이후로는 낙태가 금지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료용으로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텍사스주의 낙태법도 연방대법원에 올라와 있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대법원이 텍사스주 낙태법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주가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소총 권총협회는 집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조치는 시민이 무장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으로 이념 지형이 보수 절대 우위로 바뀌었다는 평가 속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기에 어떤 심의 결과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미국 물가 상승세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부족으로 미국 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 가운데 특별히 소고기 등 육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 식구들이 고기 한번 먹으려면 먼저 마음부터 크게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소비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야채는 평균 0.5%가량 상승했고 육류와 생선은 평균 5.4%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가정에서 끼니를 챙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식료품 구매자가 늘어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급속도로 오른 소고기 가격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부족과 임금 상승으로 분석됩니다. 북미 육류연구소는 코로나19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개인 보호 장비와 방역 등 추가 비용에 의해 육류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으로 인한 생산 속도 저하와 폐쇄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육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대기업 육류 가공업체의 시장 독점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독점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곧 승인 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앤소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온다 해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454만 8,545명, 누적 사망자는 72만 220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7만 6,85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4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3만 2,349명, 누적 사망자는 22,7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67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59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8,644명, 누적 사망자는 1,533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60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8,337명, 누적 사망자는 1,27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2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비드 줄리어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생리학자 교수와 아덴 파타푸티언 스크립스 연구소의 신경과학자 등 미국 학자 2명이 공동 선정됐습니다. 온도와 촉각 수용체를 발견해 우리 몸이 촉각을 느끼는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한 것이 공로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이들의 연구는 인간이 자극과 온도, 통증을 어떻게 느끼는지 규명했고 통증 치료의 저변을 넓혀 질병치료법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mRNA 관련 연구자인 카탈린 카리코 바이오엔테크사 부사장과 드루 와이스먼 미국 펜실베니아대 의대 교수가 거론됐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해변에서 약 8km 떨어진 해안에서 송유관 파손으로 약 12만 6천 갤런의 원유가 유출됐습니다. 헌팅턴 해변부터 남쪽 뉴포트 해변까지 약 10km에 걸쳐 기름띠가 생기고 밀려온 기름덩이로 일대 모래사장도 오염됐습니다. 해변 곳곳은 떠내려온 죽은 조류와 물고기의 악취로 뒤덮였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 일요일 오후 9시부터 해변과 주변 습지 등을 폐쇄하고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셸 스팅 하원 의원은 백악관에 재난구호 승인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부터 인스타그램, 왓츠앱까지 오늘인 4일 접속 불가 현상을 보였습니다.
게시물 업로드를 시도해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피드 세로 고침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안내됐습니다. 이번 오류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트위터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앤디 스톤 대변인도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의 오류 현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를 복귀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